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결국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총이 저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들이 욕을 하면 그 절차를 통해서 비공개한다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공개할지 비공개할지에 대해서까지 표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론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안을 받은 다음에 민주당 의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의 과반으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그게 어떤 민주주의적인 발상입니까 그게? 실제로 좀 회의 시간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론들한테 얘기를 못한다면 그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의들이 언론에 있는 걸 알려주는 공부가 있는 것이지. 예? 바른미래당 의총 초반부터 시끌시끌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윤영걸 대표님 결국에는요 12대 11로 추인이 돼버렸어요. 네, 뭐 근소한 차로 됐죠. 오늘 네. 바른미래당 그 대표 회의하는데 그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네. 의원총회 하는데 공개할 거냐 안 할 거냐. 두 번째는 과반이면 통과하냐 아니면 3분의 2 이상 돼야지 통과하느냐. 당원 당규에는 뭐 3분의 2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의원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그 통과는 과반수만 넘으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그 바른 미래당이 어떻게 보면 진짜 진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선거법 개정 네. 그 더불어민주당 주체로 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제일 급한 거거든요. 네. 또 바른 미래당은 공수처보다는 어떻게 더 급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죠. 그렇겠죠. 네, 지금 뭐 존재감이 좀 없으니까 네. 손학규 대표나 그 김관영 원내대표 존재감이 자꾸 사퇴론까지 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돌파해 가려는 그런 또 의욕이 있는 건데 바른 미래당이 그 마지막까지 저렇게 논란을 빚다가 네. 12대 11로 근소한 차로 추인은 됐습니다만은 진짜 어려우면 진짜 시작이 아니냐. 예. 그래서 저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탈당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예, 다른 또 새로운 협상을 자꾸 하면서도 새로운 또 여러 가지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열이 시작되는 거냐. 이종근 평론가 지금 바로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 입장은 이렇죠. 나를 지금 그 당원권 정지를 시킨 것은 네. 그랜드 플랜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당원권 정지를 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12대 12가 되죠. 12대 12가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그 최고위원도 오늘 좀 전에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어요. 이것은 이현주 의원을 당원권 정지시킴으로써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신이 바른미래당에 남아있었던 것은 이런 비민주적인 그런 입법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남아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됨으로써 자신이 할 역할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라는 게 오늘 그 탈당의 어떤 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종근 평론가 사실 네네. 이현주 의원의 탈당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네, 그렇죠. 거고 네. 그 시기가 바른미래당의 분화도 마찬가지인데 좀 시기가 빨라지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네. 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유승민 의원이 이제 오늘 의원총회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물었어요. 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당 동지들과 함께 운명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명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네. 뭐가 재밌냐면,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흥미로운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왜 끝나지 않았냐면, 일단 그 25일까지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하고 양쪽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위원들 중 5분의 3이 이것을 찬성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론으로 만약 했다 그러면 3분의 2가 돼야 돼요.
오늘. 근데 당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과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당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도 계속 오늘 뭘 얘기하냐면 당의 입장을 정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애써 당론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형식 자체가 3분의 2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이게 당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바로 정개특위의 두 사람, 사개특위의 두 사람, 오신환 의원과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이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소신껏 그 자신의 주장을 정개특위에서 할 수가 있다. 사개특위에서 할 수가 있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즉 선수교체를 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이 아니 당론이 아닌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만약에 반대됐을 경우 이것은 25일 날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지금 25일에 이 두 사람이 변수가 완전히 완벽한 변수가 돼버렸다는 거죠. 예. 넘어야 산이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탈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당원권 정지라는 황당한 징계로 손발이 묶이면서 본인은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나간다. 그렇다면 일단 탈당의 명분은 이 정도면 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동안에 뭐 손학규 대표에 대한 뭐 직접적인 면전에서 비판하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됐잖아요. 당원권 정지가 돼서 또 계속 지난번에 뭐 의원총회도 들어가려고 하고 막 싸워가면서 들어가고 했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에 그동안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의원총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나가서 하겠다. 뭐 좀 거칠지만 상당한 뭐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분명하게 자기 소신을 밝혔던 입장이고 또 바른미래당이 그 패스트트랙에 그 찬성하는 그 사당에 들어가면은 미래가 없다고 이현주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탈당하는 거는 뭐 상당한 뭐 소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본인도 또 부산 가서 영도 가서 조국 민정수석이 나중에 나오면은 거기 가서 한판 붙겠다 뭐 그랬으니까 한 1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텃밭가리를 좀 하겠다 하는 건 또 뭐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쪽에서 이현주 의원이 장외에서 조국 수석을 계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자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영도에서 출마하면 당연히 붙어야 되고 조국 수석이 인기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인기는 있겠지만 강남 좌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자신이 있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일각의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입당을 해서 부산 영도에 출마했을 경우에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신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한 선거법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이 지금 민주당 이중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갈 길은 분명히 정해진 상태에서 이현주 의원이 정치적인 의견 그리고 만약에 조국 수석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선명성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의총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 선거법, 공수처법 낮추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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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탄되고 민생은 엉망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막아야 됩니다. 총력저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종구 표현을 글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당이요? 일단 첫 번째는 장외 투쟁을 지금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 병행인데 국회를 완전히 보이콧하겠다. 지금 이미 오늘 의원총회 이전에 어저께부터 한 말은 4월 임시국회를 저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20대 국회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까지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결기를 보이는 게 최소한 지금까지 어떤 그 선거법이라는
그러니까 룰이잖아요. 게임의 네. 룰. 그러니까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한 번도 합의를 했지 이렇게 한쪽 의견만 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어떤 법보다도 어떻게 선거법을 제1야당, 100명이 넘는 의원석을 가진 제1야당을 도외시한테 이렇게 할 네. 수가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자사고 정책 토론회인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제 국회에서 헌재 결정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정책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이야기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말립니다. 네. 여기는 교육 관련 토론회인데 정치적 얘기하지 말라라고 항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문다혜 씨도 부산외고 1학과를 중퇴했는데 관련 제보를 같이 다녔던 학생이 제보해준 바가 있다. 네. 그리고 누구는 자사고에 가도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말립니다. 하지 마라, 그만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사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들에게 자사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이 그 발언을 막습니다. 시간 지났다. 네. 발언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리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하고 곽상도 전 의원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글쎄요. 교육 문제 저기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참석을 했는데 정치 쟁점화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쾌보다 불편하죠. 학부모들이 정말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성격과 상관없이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 헌재 결정에 대해서 토의하고 싶었을 텐데 자칫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모임이 아닌가 이런 오인을 받아서 정책을 실현하고 발전시켜서 교육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요. 정부도 협의해야 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긴 정치적인 비평의 자리를 주신 게 아니라 정말 교육만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저런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아마도 네. 항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어머니들 목소리 같거든요. 어머니들은 정치보다 내 자식 교육 그 과정 시스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네. 관심 분야에 대해서 토론해 달라라는 의견 같습니다. 정말 답답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토론회하러 왔는데 글쎄요. 좀 지나친 정치 쟁점화를 하려고 했을까요? 뭐 그런 점은 있다고 봐야죠. 네. 그 어느 당이나 지금 다 그래요. 토론회 부르면 네. 자기네들끼리 인사말하고 자기네 유리한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얘기 시작하면 나가버려요. 아. 저도 국회 토론회 가면 좀 한심한 적이 많아요. 네. 끝까지 토론을 듣고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사말하고 다 나가버리고 그럼 비서진들하고 우르르 나가요. 그러면 했다고 사진 하나 찍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정치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런 인사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사고가 얼마나 이 학부모들한테 중요한 겁니까? 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야당이 뭐가 잘못된 거 잘한 건지 그 논의를 해서 함께 고쳐가자 뭐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뭐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에 좀 문다혜 씨 얘기로 좀 상당히 관심이 됐잖아요. 그랬죠. 예. 그동안에 뭐 해외 그 가족 이주 문제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상속증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터뜨려서 좀 관심이 됐는데 거기서 인사말로 한 거는 뭐 관심 끌기 위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네. 거기 참석한 학부모들이 볼 때는 왜 그 문다혜가 부산 외고 중퇴한 거랑 자사고랑 무슨 상관이냐. 네. 빨리 본질부터 얘기하자. 국민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